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과장과 어떤 내용들 우리가 얘기를 이어갈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대단한 미국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증가세로 일단은 그 GDP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는 조금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어떤 내용들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미국 GDP 성장률 지난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2015년도 연 2.4% 성장을 했고요.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분기가 분명히 좋지 않게 나왔구나라는 것을 확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2분기와 3분기, 특히나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고 어쩌고저쩌고 미국 경제가 이거는 착시 현상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분기 전통적인 소비 시즌에서 0.7%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다라는 측면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측면. 2분기와 3분기 같은 경우는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미국의 GDP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소비 아니겠습니까? 이 소비로 이어지는 이런 체인 자체가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4분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그 대외 환경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 한 100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달러의 평균보다도 한 20 몇 퍼센트, 20%가 넘는 이렇게 평균 어떻게 보면 가치보다 높아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실적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유가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 이제 소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 지표가 최근에 상당히 좋았었고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는 제조업 지표는 상반되게 좀 부진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중국 경제에 둔화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었는데 네. 이번 4분기 GDP 성장률 0.7% 예상에 부합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대체로 좀 하회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부진했던 건지 좀 자세하게 그 구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컨슈머 스펜딩,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 같은 경우도 지난 1년 동안을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였던, 오히려 비슷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였던 게 거의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최근 들어서 한 6개월 동안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지수가 안 좋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한 7, 80%를 담당하고 있는 소비 자체가 좀 시원찮다라는 측면은 저유가 환경에도 불구하고 네.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강달러 현상이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에게 수익성을 훼손을 시키고 수출을 하기에는 좀 채산성을 약화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미국이 불황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예측들이 글로벌 IB들을 통해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2016년도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돌입할 가능성이 20% 정도로 그 전보다도 더 높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스탠리 피셔 페드 부총재가 오늘 얘기를 할 터인데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올해는 통화 긴축 무조건 이끌어가겠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글로벌 경제 상황들을 본다고는 하지만 데이터 디펜던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2%, 중장기적으로 2%를 맞춰가는 확신이 들어갈 때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이 미국 증시의
참 좋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페드의 고민이 좀 상당히 짙어질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는 그렇게 미국 경제 초반에 승승장구하니까 금리를 언제 올릴까 하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한번 딱 올려놨는데 지금 뭐 중국, 일본, 유럽 다 지금 양적 완화로 가겠다고 하고 거기에다 미국 경제 상황도 썩 좋지 않게 나타났고 이러면은 야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가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지금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당분간은 금리 뭐 동결로 간다 치더라 하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또 양적 완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다음 패드 미팅이 이제 3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봤을 때 1, 2, 3분기 전통적으로 미국 경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GDP 성장률이 좀 안 좋게 나오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4분기에 이어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뭐 자신감 없는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글로벌 뭐 큰 경제의 축인 미국을 제한 큰 경제의 축인 중국, 유럽, 뭐 일본 같은 경우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 마이너스 금리를 카드를 꺼내들 정도로 상당히 좀 적극적이거든요. 중국, 유럽도 뭐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또 1년에 스페인 같은 경우 또 경제 성장을 상당히 뭐 8년 만에 제일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양적 완화 정책, 그러니까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좀 공급을 하는 이러한 스탠스가 좀 단단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가 이로 인해서 좀 시간을 좀 버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종목별로 좀 편차가 크기는 합니다만 기다리고 있으면 보통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에게도 차례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어쨌든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양적 완화 어떻게 보면은 국가별로 상당히 좀 통화 정책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구간대에서 미국 어떤 경제 지표가 이처럼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다는 측면은 말씀대로 유동성 장세가 조금 더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의 하나의 증거로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효과로 일단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셨는데요. 이 다음 이슈를 통해서 또 환율 측면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 일본의 한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금리를 좀 내린다 아니면 뭐 동결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양적 완화 기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제 구로다 총재가 좀 어느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이너스 금리를 꺼내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일본이 좀 초강수를 뒀다는 거는 일본이 좀 불안해서인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든 좀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인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뭐 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뭐 정치적으로도 뭐 아베 총리의 뭐 뭐 포지션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부분일 수도 있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그냥 차트를 좀 띄워주실래요? 엔달러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0일 선, 어떻게 보면 이제 환율에 있어서 200일 이동평균선은 생명선과 같다. 여기를 돌려놓고서는 웬만해서는 다시 추세를 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엔화 강세가 어느 정도 일어날 시기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또 이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또 200일 이동평균선 120엔을 완전히 돌려놓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다시 또 슈퍼 엔저에 대해서 한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엔달러 환율 120원대까지 돌파했고요. 또 니케이 지수 2% 넘게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그리고 또 유럽 증시, 미국 증시까지 이 같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일본 경제가 그렇게나 좋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뭐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긴 있거든요. 외신 쪽에서 봤을 때 이번 BOJ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단 CNN 머니 따르면요, 일본 이제 중앙은행 기준금리 이제 마이너스 0.1%로 수준을 갔고요. 필요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측면까지 또 내비쳤습니다.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 매입 프로그램 계속 좀 유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이 얘기는 똑같습니다. 뭐 엔화가 약세를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여주는데 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
이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이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상승을 시켜줘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압박을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좀 소비 쪽으로도 계속 좀 빠져나가는 잘 이렇게 경제가 돌아나가는 모습들을 주문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 기업들이 그 임금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흐름까지는 사실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단칸 지수 같은 것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일본 기업들의 실적들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들의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 고리 자체는 그 전단에 있는 엔화 약세로 인해서 수익성 강화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화 약세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부럽습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 기업들의 수익을 제고를 시켜주고 나서 기업을 옥죄는 모습들. 우리는 이제 이 앞단도 없고 뒷단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 돈도 못 버는데 거기에다가 쥐어짠다고 해서 돈이 나오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저유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달성할 가능성이 한 1년 뒤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좀 양적 완화의 의지를 전체적으로 좀 보여준 이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일본은 그만큼 이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고민은 오히려 좀 던 듯한 느낌인데 이 고민을 이제 우리가 또 함께 생겼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 많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일본의 양적 완화,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양적 완화에 대한 기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돈이 풀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엔저 현상이 이제 또 다시 이제 두드러지면 우리 증시는 또 다시 훼손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당 이제 120 뭐 3엔 4엔 뭐 전 저점을 훼손을 해서 뚫고 내려가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됐을 때 과연 우리 한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또 신영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물론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조정으로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상존을 해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엔화가 신저치로 가게 됐을 때 원화도 이런 부분에서 거의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뭐 우리에게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면서 한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이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엔저가 슈퍼 엔저로 가면서 우리도 거의 비슷하게는 가지만 상대적으로 원화의 약세가 엔화 약세보다 좀 못할 경우에 한국 증시가 타격을 받는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엔화 약세로 인해서 우리 쪽 어떤 증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 통화 정책이 유동성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서 엔저는 추가적으로 우리 원달러 환율을 좀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런 흐름에서 환율 흐름 가장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변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온금증권 서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